지금 이 순간 리플은 혁명을 향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혁명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전적 의미에서 혁명이란 기존의 계급 정부 제도가 급격하고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현상입니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에 가까운 혁신과는 다릅니다. 혁명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등장시키는 변화죠.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거대한 변화는 몇 번이나 반복되어 왔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멕시코 혁명, 중국 공산당 혁명, 이 모든 혁명들은 각각의 시대를 갈라놓을 만큼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자연스럽게 궁금해할 겁니다. 리플 채널에서 갑자기 왜 혁명 이야기를 하지? 리플과 혁명이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제가 던지고 싶은 진짜 질문은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혁명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입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이 혁명에 대비해 리플을 더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역사 속 혁명들은 모두 긴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18년, 프랑스 혁명은 10년, 멕시코 혁명 10년, 중국 공산당 혁명은 22년이 걸렸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즉 세상을 바꾼 혁명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리플은 2012년 6월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고 지금까지 약 13년이 흘렀습니다. 혁명이 완성되는 평균 시간 15년, 그리고 리플이 지나온 시간 13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13년을 지나왔고 혁명의 끝을 향해 단 2년 남은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리플을 혁명이라고 본다면 남은 시간은 딱 2년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영상 시작에서 지금 리플은 혁명을 향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기회가 큰 막판 2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리플은 과연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변화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변화가 기존 시스템의 뿌리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때만 비로소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국제 송금, 글로벌 결제, 국가 간 금융 네트워크는 어떤 상태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 모든 구조는 40년 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느리고 비싸고 중간기관이 너무 많고 은행조차 비효율을 감수해야 하는 시스템. 바로 이 고착된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는 존재가 리플입니다. 리플이 던진 질문은 단순히 송금을 빠르게 하자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며칠씩 걸리는가? 왜 은행은 해외 계좌에 자본을 묶어둬야 하는가? 왜 글로벌 결제가 이렇게 비싸야 하는가? 리플은 국가 간 금융의 기본 원리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혁신의 범주를 넘어선 구조적 변화, 즉 혁명입니다. 또한 다른 암호화폐는 대부분 개인을 위한 기술입니다. 반면 리플은 처음부터 제도권의 최상부를 겨냥했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앙은행이 통합 가능한 기술, 글로벌 기업들이 결제에 사용할 인프라, 블록체인이 처음으로 금융 시스템의 최상위 구조를 흔든 사례입니다. 그 자체가 혁명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1970년대부터 세계 금융을 지배해온 스위프트, 50년 넘게 단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았던 국제 결제망입니다. 리플은 이 거대한 구조에 처음으로 정면 대결을 선언한 기술입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투명하고, 더 효율적이고, 유동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시스템. 리플의 상대는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라 국제금융의 중심 인프라 자체입니다. 이만큼 혁명이라는 단어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프로젝트가 또 있을까요? 국경 간 금융의 원리를 다시 쓰고 있고, 속도, 비용, 효율성을 완전히 재정의하며 국가, 은행, 기업이 사용하는 금융 인프라를 흔들고 있고 50년 된 국제 결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리플. 이 변화는 단순한 혁신이 아닙니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말 그대로 혁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리플이 왜 혁명인지, 그리고 지금이 왜 마지막 카운트다운인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혁명의 완성 시점까지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를 움직인 모든 혁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 이후의 시대를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리플 혁명의 마지막 2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리플이라는 혁명이 완성되기 전까지 리플 보유량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는 전략적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리플을 더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도플러 파이낸스입니다. 도플러 파이낸스는 리플 기반의 생태계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리플을 예치하여
월 3% 수준의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리플 생태계의 확대를 기다리는 동안 손에 든 리플을 그대로 놀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불리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월 3%라는 숫자를 단순히 이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혁명을 대비하는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1000개의 리플을 들고 2년을 기다리는 것과 1000개의 리플을 월 3%로 굴리면서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듭니다. 대략 계산하면 단순 보유 시 그대로 1000개의 리플, 월 3% 스테이킹 시 약 1700개의 리플. 즉 같은 2년을 기다려도 결과는 약 2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죠. 혁명의 마지막 2년. 우리는 지금 가격 예측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이 완성되기 전까지 리플 보유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한 전략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 중 가장 논리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이 바로 스테이킹을 통한 수량 증가입니다.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도 수량이 쌓이고 기다리는 동안 보유량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파급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도플러 파이낸스는 리플 혁명의 마지막 2년 동안 개인이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레버리지입니다. 리플이라는 혁명의 완성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시간이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즉, 혁명이 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혁명에 대비한 포지션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도플러 스테이킹 전략의 핵심입니다. 리플은 혁명 직전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변화가 완성되기 전 딱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리플을 그냥 들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도플러 파이낸스에 스테이킹하여 리플 보유량을 계속 늘려갈 것인지 이 선택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혁명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시작하시면 됩니다. 리플의 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받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